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12월 15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2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사실은 약간 지수 변수나 또는 지수 위치 부담 등이 좀 있었습니다. 또 수급적으로 볼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여전히 초대 규모로 매도하고 있는 그런 여건 등은 사실 지수로 봤을 때는 좀 불리한 상황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별 큰 이변 없이 아주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조금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것을 다시 메꾸면서 장중 반등. 네, 그러면서 거의 부합권 근처로 현재 끝날 것 같습니다. 잘 버틴다는 거죠. 이런 모든 버티는 힘은 역시 동학개미, 자, 일반 개인들의 슈퍼파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 등등, 자, 모든 부정적인 변수마저를 녹여내는 그런 힘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 일반 개인들, 동학 개미들의 힘만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기는 역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점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탄력적인 주가 및 지수가 올라가는 그 수순은 금년을 넘겨서 내년 초 1월 초가 되겠죠. 1월 초 그때 가서나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시각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 제가 삼성전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가볍게 마치 마른 장작처럼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드릴 때에도 집전적으로 봤을 때 금년보다는 내년 초가 기대된다라고 설명드렸던 그 맥락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개인들이 강력히 매수하고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그 힘은 그 전과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전과 다른 것은 이미 지수나 또 해당 주요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그와 관련돼서 일반 개인들이 그동안 매수했던 그런 물량에 대한 대기 매물들이 상당히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많이 매수도 하겠지만 또 상당히 많이 매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현재 시점에서 일반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탄력에 나오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연말 연말이라고 하는 어떤 시점, 이 특수한 시점이 또 약간 단기적으로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혹도 현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본 골격이 되고 있는 포트폴리오, 자, 원탑 플러스 4,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LG화학,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네이버 및 현대차 또는 현대모비스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 골격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면 된다는 건데,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현재 특정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LG화학이나 또는 현대차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량이 부족하거나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들 종목만 매수해야 되고, 삼성전자는 또 별도로 가장 중요한 종목이죠. 당연히 매수 무의를 해야 된다. 그 시각과 그 전략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연말이라고 하는 몇 특수한 상황,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어떤 유혹이 있는지,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 등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무리 검토를 좀 해봐도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상당히 좋은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반도체 디램의 가격이 급등할 소지,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급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그 점과 관련돼서 또 SK하이닉스와 같이 더불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조가 되는 현재 종목으로서 작은 종목이지만 필수록 반드시 갖고 있고자 하는 스몰캡 종목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하나가 동진세미캠이고요. 또 하나가 테슬라인데, 이 두 종목이 오늘 동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한 맥점을 좀 짚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자, 순서를 밟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안내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돼서 문의할 것이 있으시면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의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3이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문자를 남겨주셔도 되고요. 전화를 직접 걸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은 뭐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주요 이슈는 점검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점검을 해야 되는 이슈는 별반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약간 지수가 흔들린 것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외형적인 악재가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가 재확산된다라고 하는 것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죠. 하지만 이것은 외형적인 악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죠. 자, 기술적 부담이 있다는 건데요.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코스피 1번 차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지금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과 상당히 그 간격이 벌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 되는 수준에서 항상 조정을 좀 받곤 했었거든요. 보고 계신 화면 우하단에 보면 화살표가 위아래에 있는 것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자리마다 조정을 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담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정적인 부담은 전혀 아니고요. 기술적으로만 부담이 있다.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 좀 거북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초대규모로 쌍끌이로 동시에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일반 개인들이 대규모로 매수한다 하더라도 자, 외국인과 기관이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뭐 현재 탄력에 나오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 부담. 또 사실 일반 개인들 특히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 되겠는데요. 파생상품과 관련된 변수도 좀 있습니다. 초대 규모로 비차익, 차익이 아닌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특히 외국인들한테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도 또한 일단은 약간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연말 특수성. 자, 일부 펀드들 또 외국인들은 현재 그네들이 그 운용하고 있는 펀드나 자금에 수익률, 너무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익을 확정시켜야 되고 또 너무 많은 비중을 갖고 있게 돼서 그와 관련돼서 비중을 좀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물량이 필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지금 6일 정도밖에 거래일수로 6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우리 종합지수는 약간 조정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2700포인트는 지켜지는 그런 정도 해서 2700 내지 2750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의 공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몇 가지 특기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특히 코스피는 약간 조정을 좀 받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인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됐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 1, 2 종목이 지수 부담이 있음에도 또 대량의 외국인 및 기관의 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안 내려가거나 오히려 플러스를 내는 그런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매우 구경하기 힘든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보편적으로 파생상품 변수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내려간다면 지수 관련 최상위 종목이 지수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매우 특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잘 안 빠지거든요. 사실은 SK하이닉스는 상당히 좀 뒤늦게 발동이 됐다는 건데 11월 초부터 발동이 됐죠. 지수가 좋았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SK하이닉스가 저렇게 가볍게 올라갔다는 것은 반도체 D램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3분기까지는 반도체 D램의 고정 거래가가 3분기 연속 내려가는 그런 상황. 여전히 아직까지 충분히 탈출하지 못한 채 단지 현물가가 나흘 연속 4거래일 연속 반등이 나왔다 하는 정도인데 어쨌든 그 당시 10월 초만 하더라도
더 이상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잘하면 4분기 때 늦어도 4분기 말 12월 말부터는 턴 어라운드가 될 것이며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D램의 호황기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그것과 더불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별반 기대하지 않았던 건데 일단 영업이익 내지 순이익과 관련된 전망까지는 내놓지 않았지만 매출과 관련돼서는 적어도 5 내지 7% 정도 상향 조정을 해서 현재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는 반도체 D램의 슈퍼 사이클이 온다는 건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 D램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전형적인 뭡니까? 전형적인 장치 사람으로서 수요 변화에 공급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는 구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가 넘치고 공급이 딸리게 되면 가격이 급등합니다. 반대면 가격이 또 급락하기도 하죠. 그래서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 했던 건데요. 자, 이번에는 그 어려운 충공기를 넘기고 지금 상당히 좋은 슈퍼 사이클이 온다는 건데 한번 오면 2017년, 2018년 그 당시 SK 하이닉스가 말이죠. 그 당시 한참 좋을 때 2018년도 당시 3분기로 기억이 납니다. 3분기 때 그 당시 영업이익 규모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기억이 나요. 영업이익률이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이 나왔다는 거죠. 70%가 나왔다는 겁니다. 70%.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D램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70%인데 이건 대규모 제조 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조 원가가 없는 인터넷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조거든요. 제조 원가가 들어가고 또 장비, 시설에 대한 상각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이 70%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떼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것만큼 반도체 D램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인데 자, 그러한 초절정기가 다시 도래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이번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곧바로 금년에 D램 부분에 저만의 영업이익이 금년에 20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내년에는 곧바로 30조, 내후년에는 거의 40조. 사상 최대 연간 반도체 D램 부분의 영업이익 규모가 44조 원, 2018년도 그 당시였었거든요. 2018년도 그 당시의 최고 기록을 넘지는 못할 것은 같은데 그래도 40조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D램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주변에는 다른 부분, 이제는 파운드리나 비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따라가서 특히 금년부터 매출이 신장되고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따라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신장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부분에서만 1조 내지 2조 원 정도, 또 다른 비메모리 반도체, 가령 이미지 센서 같은 그런 부분이 되겠죠. 또 AP도 되고요. 캐터 등등 통신칩도 있고요. 이런 쪽을 다 합해서 한 2, 3조 원 정도 그쪽 부분 영업이익을 내서 파운드리 포함 한 작게는 3조 내지 5조 원 정도 기존에 거의 두세 배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구도로 내년부터 만들어지고 내후년에는 뭐 한 5조 내지 7조 원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메모리가 뒷받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메모리와 비메모리 합작품이 이제 나온다. 자, 그런 구도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건데 내년부터가 이제 원년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물론 너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다소 무거운 감은 있지만 하여간 그런 것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또 수급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매도 주체가 얇아지고 매수 주체는 점점 더 넓어지고 한다는 그런 표현을 해드린 바 있었던 건데요. 자, 그 시점이 금년이 아닌 내년부터 그렇게 될 소지가 높아서 지금부터라도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수급이나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 뭐 거의 주가가 그렇게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주가 형편없이 싸다는 것이죠. 원래 20만 원 받으렸던 건데 3년 이상 걸릴 것이다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3년이 채 걸리지 않는 2년 내후년 정도 되면 20만 원 근처로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돼가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D램의 슈퍼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번 실적이 좋아지면 상당히 광폭으로 좋아진다 하는 배경이 그 근거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얘기는 뭐 그런 정도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약간 특이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종목 장세, 일반 개인들이 동학 개미들이 주도하는 종목 장세라는 건데, 근데 종목 장세 약간 이상합니다. 원래 종목 장세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보다 탄력적이죠. 상대적으로 덜 빠지거나 조금 올라가거나 그런데, 하지만 아주 탄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약간 미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수나 코스피에 연동되는 그런 모습. 주체적으로 코스닥이 강한 것이 아니라 코스피에 연동되는 눈치 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장의 기본적인 주도권은 코스피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코스피가 한 종목 장세가 나오면 그 바이오보다는 IT보다는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탄력이 좋고 그중에 일부 종목은 급등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별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 전에 비해서 그 탄력이나 분위기가 많이 꺾이거나 조금 부진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IT 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이제 테스나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고, 동진세미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지금 KC텍 같은 종목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죠. 이런 종목. 그 전부터 쭉 말씀드린 PSK. 그리고 서울반도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5G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전부 다 IT 쪽입니다.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은 종목수의 IT 중소형, 스몰캡이 해당되는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반도체 부분,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 이쪽은 모든 반도체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선별돼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요. 5G는 LNF나 또 E솔루션이나 RFHIC나 에이스테이크나 유비코스나 이런 종목들 다 같이 뭉텅이로 동시다발로 다 같이 올라간다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까지 설명드리죠. 하나는 즉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이쪽은 그 주체가 기관 또는 외국인들이며 선별돼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이 현재 그 선별돼서 올라간다는 개념이고 5G 쪽은 테마주, 순환매 차원에서 일반 개인들, 동학개미들의 이제는 5G가 움직일 때가 됐다고 우르르 몰려가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시세라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정성 측면, 추세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5G보다는 반도체가 조금 더 현재 믿을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종목을 선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 해드렸던 종목이 테스나 및 그리고 동진세미캠이라는 건데 양봉 두 개 끝에 가서 쫓아가는 건 다소 부담이 되니까 부분적으로만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좀 더 보도록 하죠.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 모든 그 IT 종목들은 삼성전자와 어느 정도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5G도 삼성전자 통신칩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코스닥마저도 코스피에 영향을 좀 받는다는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선물지수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하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동학개미가 여전히 강력한 슈퍼파워를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수도 또 시장 판도도 그 전처럼 완전히 독식하면서 이끄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상당히 가변적이고 제한적인 그러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즉, 이 얘기는 이제 내년부터 있을 삼성전자 중심의 지수 상승 장세가 되기 위한 과도기적인 그런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정도.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을 맞이해서 약간의 이상 징후가 있다는 건데, 자, 오늘도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도를 하고 있죠. 합계해서
거의 6,300억 정도 초대규모로 매도하고 있는 모습. 자, 어제보다는 그 규모는 줄긴 줄었지만 역시 6천 넘는 현재 그런 매도는 자, 시장 원래 일반적인 장세였다고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매물입니다. 자, 그런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다소 약간의 변수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신경 쓰이는 부분은 베이시스죠. 베이시스가 장중에는 마이너스 6.6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던 건데, 이건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냥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베이시스가 낮은 것은 아마도 공매도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당국에서는 공매도를 내년 3월달에 재개한다고 하죠. 그래서 늦으면 내년 3월달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는 선물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전에 12월 30일 날 그때 12월 30일 날이 그 배당 기준일이 되죠. 배당 기준일 날 어느 정도 베이시스 조정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런 베이시스가 다소간의 변수로 시장을 좀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것까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초대규모로 매도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동안 근래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난 3월달부터 최근 12월달까지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왔고요. 해당 현재 핵심이 되는 종목들의 주가가 또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들 종목 중에 상당 부분이 또 기관 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종목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고요. 그래서 그 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현재 너무 좋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해서 적절히 수익 조절을 좀 할 필요도 있고 또 현재 나와 있는 수익률을 확정시킬 필요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확정을 하거나 또 주식 보유 비중이 높거나 동일 주식 펀드 중에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거나 했을 때 그런 비중 조절 매물이 나온다는 거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생상품과 관련된 그런 매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특히 외국인들은 선현물 아주 복합 스트래티지를 현재 그 적용을 하는데요. 그 운용을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선물도 매도들이고 또 일부는 다른 또 변형 스트래티지를 또 작동시키고 해서 아주 복잡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파생 상품을 운영할 때 정석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고 약간 비정석적인 플레이까지 감행을 하면서 좀 어지럽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고 현재 상황이 상당히 어지럽고 복잡하게 움직이는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현재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상황을 마치 일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특수 상황에 대한 일반화 오류라고 하죠. 지금이 딱 그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며 지금 예를 들어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힘을 쓰지 못하니까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중소형주가 움직이니까 대형주가 잘 못 움직이겠죠. 따라서 중소형주에다 잔뜩 비중을 실어놓는다든가 하는 것은 시점적으로 봤을 때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매우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따라서 중소형주 중에 일부 좀 아까 얘기했던 테슬라나 동진세미캠이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비중을 실어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종목 장세가 펼쳐지니까 이쪽에 왕창 실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하고요. 동진세미케임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다 했던 건데요. 일단 동진세미 그 전에 제가 12월 초에 12월 8일 날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동진세미케임은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현재 차트가 동진세미캠의 차트입니다. 당시 12월 8일 주가가 한번 양봉에 나왔을 때 그 당시였었던 건데요. 그 전부터 계속 추천을 해왔던 종목이지만 그 당시 양봉을 보고 그 의미를 살려서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재료업체입니다. 근데 주로 했던 것이 박리, 세정액, 인데다가 신성장 동력으로 PR은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인데요. 근데 여태까지 해왔던
그 감광액 포토레지스트는 주로 LCD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특별한 어떠한 한대 강점 또는 모멘텀을 받기가 좀 어려운 구도였다는 건데, 하지만 작년부터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본에서의 그 동일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때문에, 수출 제한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것을 내재화시킨다, 즉 국산화시킨다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 전부터도 동진 세미캠에 대한 지분을 인수한 적이 있었죠. 4.8%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 동진 세미캠으로 하여금 어, LCD용이 아닌 반도체, 특히 EUV, 극자외선 노광기입니다. 최첨단 장비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극자외선 노광기용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는 주문을 좀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해서 금년 4, 4분기 때부터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할 수 있는, 양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것이고, 그 실적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렇지 않으면 실적이 탄탄해요. PER은 16배 정도 수준인데다가 또 실적과 관련된 구체적인 긍정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뿐만 아니라 2차전지, 태양광 또는 기타 등등의 소재 사업으로 진출을 하면서 그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지분이 들어와 있다 하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목표, 2021년까지의 목표는 4만 5천 정도 잡아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3만, 현재 얼마입니까? 3만 3천. 약간 높긴 한데, 3만 3천 원대 그 근처로 하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타이밍이다 싶고, 지금 이 상태에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들어갈 수는 있지만, 들어간다면 이미 양봉 두 개니까 많이 매수할 수 없겠죠. 약간 매수하는 정도로. 그리고 이왕이면 좀 길게 끌고 가면서 가져갈 종목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테슬라인데요. 잠깐 테슬라 차트를 먼저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누차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테슬라 일단 자막을 좀 올려놓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7월 달부터, 아니 그 전, 금년 4월 달, 3월 달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성과가 있다가 최근 9월 달, 11월 달에 주가가 내려갔을 때 다소 좀 불편한 그런 조정을 좀 맞기도 했었죠. 4분기, 3분기 실적이 다소 저조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 하는 것인데, 하지만 그와 관련된 악재는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다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몇 개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를 해주는 그런 업체답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OSAT라고 하는데, 아웃소싱, OS는 아웃소싱을 뜻하는 것이고요. A는 어셈블리, T는 테스트입니다. 즉 삼성전자 등 전 세계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TSMC까지를 포함해서요. 현재 어셈블리, 아마 이거는 패키징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전반에 관련해서 그네 업체들이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외주를 준다는 쪽으로 현재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중 테슬라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테스트할 수 있는 국내 거의 유일한 업체다 하는 거죠. 전방 산업인 비메모리의 산업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지금 또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당히 유망한 분야입니다. 그 분야의 거의 유일한 현재 테스트 업체라는 것이 일단 핵심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CIS는 CMOS 이미지 센서, 그냥 이미지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소니를 맹추격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죠. 카메라. 그리고 SoC, 시스템 온 칩. 여러 가지 기능을 한 가지 칩에 올려놓는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주로 통신 칩에 쓰인다는 거죠. 5G 칩. 5G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이미지 센서와 관련되어 있고 5G와 관련되어 있다
이 두 전방 산업이 핵심이 되는 주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OS8는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건데 이미 대만은 우리보다도 그 OS8 체계가 훨씬 더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특히 비메모리 쪽으로 다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체계가 보다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 단계로 간다는 것이죠. 이제 출발을 했다 하는 것에서 테스라가 선구자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독보적인 현재 기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양한 품종과 다양한 기계, 다양한 어떤 상황 등에 적합한 테스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인데 그와 관련돼서 인터페이스 또 각각 기능과 어떤 장비나 부품 이런 것과 관련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프로브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독자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테스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현재 CIS나 SoC 뿐만 아니라 DDI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 컨트롤러, T콘이라고 하는데 T콘 등 다양한 분야의 응용력을 이미 발휘하고 있고 그 외 다른 분야에까지 많은 분야에 응용해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의 독점적으로 그 시장, 테스트 시장은 태산할 것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품종 수량 생산 이런 비모빌 그 자체를 뜻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파운드리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쪽 분야에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 업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당장 3분기 실적까지는 안 좋았지만 금년 4분기 특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중심의 비메모리 시장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테슬라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벌써 6개월 넘어 계속 테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근 들어 조금씩 그 성과를 좀 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주가가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만 원 넘기 전에는 큰 부담 없이 계속 매수 보유한다는 관점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 했을 때는 예전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한 7만 원까지도 6만 원 넘어 7만 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싶어서 이 종목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끝으로 이 두 종목은 우리의 핵심 종목이 아닌 보조 종목, 다만 필수 종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 및 그 주변에 있는 네 가지 종목에다 부과해서 하는 종목으로서 전체 운용 자금의 10% 정도 수준, 10% 정도 수준으로만 현재 할애를 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만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포트폴리오 중심에는 삼성전자 위주로 이제 그 골격이 짜여져 있다라고 보시고 그 핵심에 드는 1 플러스 4는 전체 우리 포트폴리오의 최소한 50% 이상 50% 이상 차지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를 강조드리면서 자 오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